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거순박사는 그 식이요법의 요체가 거순요법이 저염식, 그리고 야채식, 그리고 단백질은 제한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은 극히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생화학적으로 거기에 야채에 좋은 성분이 많고 동물성 음식에 대사산물이 독성이 많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조직 손상 증후군 많이 들어봤죠. 거기서는 요체가 뭐냐면 우리 세포 속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세포가 고장이 나고, 그죠? 세포 속에 칼륨과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다시 재생이 되고 건강해진다 그랬잖아요. 특히 거순요법을 할 때 초기에는 단백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그 이유는 그 우리 혈액 속에서 나트륨은 단백질과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단백질과 결합된 나트륨은 신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나트륨이 체외로 빠져나가서 해독이 되려면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단독으로 있는 나트륨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단백질에 붙어 있으니까 나트륨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특히 치료 초기에는 확실하게 단백질의 양을, 혈액 속의 단백질을 줄여서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서 해독이 빨리빨리 되게 하자. 이게 거순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거순 박사는 또 뭘 알아냈냐면,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체액이 산성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산성화된 체액을 중성화, 알칼리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알칼리 성분인 나트륨을 재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이 되려고 나갔던 걸 다시 빨아들이니까 이게 해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백질 제한 시기를 하게 됩니다. 동물성 음식, 즉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은 캔서 트리거다. 즉 암을 촉발시키는 인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성 식품에는 IGF-1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IGF-1은 세포를 성장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암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혈당 피크를 없애야 하자.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하자는 이유가, 혈중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확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슐린이 나올 때 IGF-1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잖아요.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을 성장시키니까 혈당 피크가 없는 식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IGF-1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국제암학회에서는 식품 분류를 했는데, 뭐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육가공식품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붉은색 고기, 즉 레드밋이라고 그러죠.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2군 A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음식 피라미드를 보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제일 밑에가 이제 하루에 다섯 접시 이상 먹어라 매일, 이게 야채예요. 그리고 피라미드 제일 위에 보면 작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0번 내지 1번 먹어라. 즉 먹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붉은 고기입니다. 육가공식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 5, 6년 전인가? 우리나라에 그 9시 뉴스도 나오고 막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우리나라 또 육가공 축산협회에 계신 분들의 또 저항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육가공식품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레드밋,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만큼 고기 많이 안 먹잖아. 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뭐 소고기 그 등급 분류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발표가 없어요.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기를 만약에 먹는다 하면은 맛없는 퍼석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먹어요? 막 마블링 많은 거, 이 sarcopenic obesity, 즉 살 속에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이게 뭐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 등급 바꾼다 그랬어요. 근데 뭐 안 먹는 게 좋지만 그래도 꼭 먹는다면은 그냥 살코기 먹어라.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기를 육류를 자꾸 이렇게 뭐랄까 요리를 하지 마라. 그죠? 이걸 자꾸 요리를 하게 되면은 이 동물성 단백질의 분자 구조가 꾸불꾸불한 형태에서 직선 형태로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럼 이 직선 형태로 된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의 소화 요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잘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 동물성 단백질이 완벽하게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고 배설이 돼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분해가 된 것들은 이게 흡수도 안 되고 배설도 안 되면 우리 몸속에서 이 독성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고기 먹고 나면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부글부글하거나 뭐 속이 쓰린다든지 뭐 가민성 대장증후군이 와서 또 이 고기만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이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양한 우리가 이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단 동물성 단백질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불완전하게 분해된 그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 산물들은 이제 간으로 가서 또 해독이 될 텐데 이게 또 양이 많으면 제대로 해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직 내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만성 염증에 의해서 모든 병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모든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모든 뭐 질병 또는 뭐 암이라든지 이게 다 만성 염증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단백질, 특히 단백질 전체의 양도 줄여야 되지만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양은 현격하게 줄여야 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필요한 단백질은 최대한 가능하다면 식물성 단백질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롱고 교수가 이게 식이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단식이라든지 뭐 금식이라든지 제한식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전체 우리가 섭취 열량의 20% 이상을 단백질로 이렇게 먹게 되면은 전체 사망률이 75%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4배가 증가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백질도 소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소금도 지나치면 그 폐해가 엄청나다. 단백질도 소금 못지않게 과하면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만 섭취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섭취하는 단백질도 동물성 단백질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대부분을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단백질의 유익한 점은 우리가 다 갖고 가고 단백질의 해로운 점은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